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말라고 하신 게 정말 진짜 그 공감이 가는데요. 오늘 이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해보니까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박준호 강사님 느끼신 거 없으세요? 저희 질문들 참고로 다 돌발 질문이기 때문에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가 네. 잠이 안 오는 이유를 오늘은 깨달으셨 그래서 이번에는 저기 그 샘김 셰프님께 한번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그 1박 2일을 통해서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최근에 그 라스치 라면 스프치킨? 스프치킨이요? 네. 뭐 그거 이외에 뭐 또 다른 거 개발하시는 거 있으세요? 사실은 이제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 자체가 이제 순발력하고 그 응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라면 스프를 사용한 거지. 사실 저는 MSG를 전혀 사용 안 하는데 셰프인데 거기서 이제 편집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사실 저는 진짜 농사를 직접 지어요. 그러면서 웬만한 식재료는 제가 키워서 요리를 하려고. 토마토도 재배하신다고? 네, 토마토 잼도 실제로 이제 7월에 재배해서 잼 만들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네.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제일 동감하고 마음에 왔던 거는 작은 소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 큰 돈을 지불해서 가치를 갖는 것보다 그 대신 이제 작게 나눠서 더 많은 가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뭐 영화를 보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그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뭐 대도님 어떠셨어요? 대도서관님. 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했거든요. 네. 소셜 네트워크가 처음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도 그 부분에 굉장히 주목하면서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서비스들이 나중에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늘 궁금해하면서 혼자서 많은 뭐 블로그 글도 쓰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로 엄청난 영향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명히 지금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 더 엄청난 무언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대박 나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대박 나실 네. 저기 앞서서 그 교수님께서 뭐 4개년 계획에 대해서 기업들이 좀 하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한 3개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3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계속 그 계획을 방향을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결국은 남들보다 빨리 가야 되고 빨리 가려면 저런 작은 움직임에서 모든 정보가 다 오지 않고 작은 정보만 있었을 때 빠르게 결정하고 별로 빨리 움직여 가서 가다가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다이나믹한 조직 구조나 그런 이제 활동 그런 것들이 더 절실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다양한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 생규 셰프님께 좀 여쭈고 싶었던 게 아까 뭐 저기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레시피나 그런 것들 말씀하셨는데 콜라보레이션도 자주 하시잖아요. 네네. 뭐 가수 정혁 씨하고도 베푸시고 뭐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생각해보시고 뭐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뭐 정엽 씨하고 얼마 전에 했던 거 하고 그다음에 패션하고 뮤지션하고 이제 셰프하고 할 수 있는 어차피 이 창작한다는 입장이 똑같거든요. 출발점이요. 솔푸드도 그렇고 엠프라는 또 프로젝트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정말 창작하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저도 최근에 그 함께 쿠킹. 네, 제가 2015년에 정말 올인하고 있는 함께 쿠킹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리를 하면서 그 즐거움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정말 한 번쯤 만들어봐서 다 같이 느껴보자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진짜 유튜브와 뭐 인스타와 뭐 넘나들면서 SNS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고 제가 그 전날에 그 식재료를 올리면 그걸 가지고 다음날 제가 지정한 시간에 업로드되는 영상을 보고 따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인증샷을 올리시면 제가 막 책도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 요리를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뭐 천재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상은 노력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해보지도 않으시고 어렵다는 생각 먼저 하시는데 일단은 해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네, 저는 일단 집에서는 무조건 정중하게 맛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혹시 핸드폰에 네네네. 스마트폰 잠깐 네, 꺼내주세요. 아니 왜냐면 제가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다가 써있는 문구가 유독 이렇게 눈길을 끌어서 한번 좀 이게 신념이 아니신가 네.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그 요리 철학 슬로건이에요. 여기 보면은 What you eat is who you are라고 내가 먹는 게 바로 나를 나타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그 가치를 더 생각하자는 얘기고요. 이게 정말 이제 제가 향후 계속 요리하는 철학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셰프라는 직업 또는 요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레시피를 공유한다면 다 함께 건강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하여튼 말씀이 공감이 돼서 네.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집안에서 네네. 이제 좀 쿠킹을 통해서 네. 요리를 통해서 뭐 일단 와이프께 혹시 박준호 강사님도 요리하시나요? 네, 요리 좋아하죠. 안 하실 것 같은데. 운동과 요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건강하고 저열량으로 해서 먹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네, 좀 약간 영혼 없어 보이는데. 대부분 근데 미인 분들이 요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미인이신데. 네. 칭찬인지 디스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반반이에요, 반반. 김 교수님도 네. 요리 잘 좋아하시나요? 뭐 먹는 걸 주로 네. 하려고 했습니다. 네. 샘킴 셰프님께서 진짜 함께 이렇게 나눈다라는 진짜 참 말씀이 굉장히 이제 공감이 갑니다. 혹시 한번 박준호 강사님하고 다이어트 콜라보, 뭐 뮤직 콜라보도 하셨는데 뭐 다양한 콜라보. 저는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뭐 강압은 아닙니다. 네네네네. 뭐 대답이 없으시네요. 싫으신가 봐요. 다른 셰프님은 아마 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뭐 이번에 말씀. 좋아요. 이제 영혼 없이 얘기하시는 정말 하기 싫으신 것 같은데. 네. 그 다이어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요즘에 네. 뭐 다이어트고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제 높아지잖아요. 최근에는 뭐 복근 운동 나오고 뭐 뷰티 어사이드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박준호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운동할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코르셋 근육이라고 해서요. 코어 근육이에요. 얼마 전에 코르셋 입으셨죠? 그때도. 네, 제가 얼마 전에 여장을 좀 했었는데 네. 그때 코르셋 입어보니까 네. 이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네. 중요하네요. 네, 코르셋이 이렇게 가로로 몸을 조이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에도 가로로 몸을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심부 근육 중에 하나. 어디인지는 잘 네.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이제 코어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막연히 코어라고 많이 들어보시고 어디인지 잘 모르잖아요.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중간 골반에요. 손바닥만한 근육이 4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부터 횡격막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횡격막과 골반 기저근 사이에 있는 심부 근육들이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제가 요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코르셋 근육인데요. 복행근이라고 해서요. 말 그대로 복부 전체를 가로로 감싸고 있는 근육이에요. 그 근육을 강화시키면요. 정말로 코르셋이 조인 것처럼 몸통을 단단하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든지 몸을 안정하게 잡아두고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부상을 예방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네. 운동입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코르셋 근육은? 이 안에 있는 요즘에 코어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방송에서도 뭐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결국에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아름다움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면에서 나오는 거죠. 네. 내면에 있는 근육이 코어입니다. 네. 일단 뭐 몸의 근육의 이제 균형을 이렇게 맞추어야 비로소 이제 건강을 이제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대도님도 최근에
그 허리 디스크 수술도 하셨고 아, 네. 진짜 건강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회사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인터넷 크리에이터로 이제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뭐 게임 방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근 37년 동안 여자를 못 사귀다가 지금 저기 앉아 있는데 저분을 사귀었었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제가 허리가 아작이 나서 디스크 수술 받으러 입원했거든요. 그래서 때 아니게 사귀자마자 병간호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미안한데, 그래서 요새 허리 근육 때문에 정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랭크 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 상태로 네, 맞아요. 그래서 코어 근육 요즘 굉장히 인터넷에서 인기더라고요. 코어 근육을 이렇게 딱 잡는 거.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허리에? 네, 보통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요. 어디 운동이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동작을 할 때 정말로 그 부분이 내가 좀 긴장이 되고 쓰이고 있는지를 체크를 중간중간 해보셔야 돼요. 오히려 잘못 운동을 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플랭크면은 뭐 복부 안에 있는 그런 전면부 전체 운동이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미 디스크 수술을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이미 수술했기 때문에 항상 자세를 바르게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도님 말씀하시니까 그 최근에 그 BJ 페스티벌에서 이제 대상 수상을 하셔서 뭐 대상 도서관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뭐 저기 어떠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장 그때 하셨죠? 네, 인터넷 방송 대상이라고 해서 이제 아프리카 방송 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그때 대상 받은 것도 좋았지만 그때 자리에서 영웅으로 룰렛을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룰렛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상품들도 있었고요. 뭐 굉장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돌리고 나서 딱 걸렸는데 크리스마스 날 24시간 방송하기가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전날 대상을 수상받고 다음날 크리스마스 날 방송을 켜서요. 정확하게 2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을 계속 하면서요. 계속 떠들면서. 그러니까 23시간쯤 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그 상태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바로 거의 기절하듯이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면을 7,000명에서 보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그 상태로 제가 40분을 자고 있었는데 시청자 수가 떨어지기는커녕 거의 10,000명 가까우신 분들이 그 장면을 끝까지 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깰 때까지. 그래서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남이 좀 뻘짓하는 거에도 관심이 많지 않나. 너무 이게 관음증 비슷한 그런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움직임을 이제 관찰을 한 거네요. 아, 네, 그렇죠. 결국에는 최근에 e스포츠 선수들보다 더 인기가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 BJ를 시작하셔서 유튜버로 더 이렇게 사랑을 받게 됐는데, 그 계기가 뭐 있으신 건가요? 아니, 그래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최고의 e스포츠 선수분들보다는 못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고 지금 유튜브 구독자도 90만 명이거든요. 네, 맞아요. 아까 네. 80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90만이. 아, 네, 90만 명이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덕분에 뭐 강연 같은 것들도 많이 나가거든요. 저는 이걸 강연 자리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이 왜 이제 흥행하느냐라는 이유를 이제 퍼스널 엔터테인먼트 논리로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에서 이미 우리가 많은 컨텐츠들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개개인들이 가진 취미와 관심사가 그걸 넘어설 만큼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안 알려진 게임인데 잘 모르시겠죠? 어떤 게임인지. 그 게임을 방송해주는 방송사는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근데 나는 그것이 뭔가 정보를 얻고 싶고 보고 싶어요. 그것을 해소해줄 사람은 또 다른 개인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개인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퍼스널 엔터테인먼트라고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퍼스널 엔터테이너라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이 앞으로는 조금 뭐 잠깐 인기가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큰 흐름으로 이제 공중파, 케이블과 함께 같이 커가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 분야가 좀 많이 커질 수 있고 또 직업화될 수 있는 걸로 좀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반드시 럭셔리 브랜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많은 의미만 소소한 그런 브랜드도 충분히 각광받을 수 있다. 아, 그렇죠. 아까 전에 이제 대기실에서 생김 셰프님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셰프님께서 잘하시는, 그러니까 마치 e스포츠 프로게이머분들처럼 그분들도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딱 하는 것도 있지만 저처럼 게임을 잘 못하지만 오히려 좀 더 재밌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서 다른 분들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기는 그런 분야가 또 따로 생기는 거죠. 그 아까 제가 10대 키워드 쭉 발표했었는데 그 맨 마지막 키워드가 골목길입니다. 요즘 이제 뭐 강남대로나 명동 같은 큰 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으시고요. 진짜 트렌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뭐 상수동이나 연남동이나 이런 골목길에 가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 뭐 큰 백화점들이 쇼핑몰을 만들 때도 그 부산에 있는 작은 어묵집 하나 유치하려고 사장님이 되게 공들이셨다. 제가 그런 인터뷰를 봤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부산 어묵집 사장님이 한 5년 전만 됐어도 서울의 백화점에 저희 좀 입점시켜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만나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어묵집은 서울에서 통할 수 있다. 그런 세상이 된 거거든요. 이게 다 전 하이테크놀로지의 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도서관님처럼 부산의 작은 어묵집이나 이런 개인도 자기 브랜드가 아주 중요해진 세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퍼스널 브랜드, 퍼스널 아이덴티티 그게 이런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작은 구멍가게 하나에도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처음에 사실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제가 고졸이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뭐 SK컴퓨터라는 좋은 회사까지 들어가기도 했었고 하지만 그 내에서 제가 아직 좀 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해법은 개인의 브랜드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제 뭐 블로그나 카페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방송이었던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인터넷 방송인 거고 사실은 개인의 브랜드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시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하이테크놀로지가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세상이 왔다라는 거는 분명히 지금 느낌이 느껴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기자님들 역시도 개인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굉장히 좋으실 거고 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 방송까지는 아니지만 유튜브를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시고 혹은 뭐 다른 뭐 본인 자체가 미디어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것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진짜 그 개인이 브랜드다라는 게 이제 좀 공감이 되는데요. 근데 저 같은 회사원은 개인이 브랜드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텔 소속이고, 과연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첫째로는 사내에서 외부 대외 활동을 도서관님처럼 하지 않더라도 사내에서 전무님은 어떤 역량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기자님들 많으신데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매체를 읽을 때는 무슨 일보를 읽었다. 무슨 방송을 봤다. 이 매체를 얘기했어요. 요즘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아무개 기자의 글을 읽었다. 아무개 기자는 내가 좋아한다. 아무개 기자는 내가 싫다. 이런 선호가 굉장히 분명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자분들이 속한 그 언론사의 브랜드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기자님들 개개인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퍼스널 브랜드의 문제는 사실 뭐 대수석관님처럼 자기 채널을 가지고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조직에 속해 있더라도 또 이렇게 스튜디오 갖고 계신 우리 초롱님 같은 트레이너도 마찬가지고 이제 현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로 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저의 강점을 한번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무님 회사 내에서 행사 때 여장하셨다고. 예전에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회사 내에서 굉장히 높이신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네, 여기 사장님도 저기 인텔 인사이드 뭐 강남스타일 패러디한 다양한 거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유재석분도 하셨고, 뭐 만관장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가 가진 어떤 테크놀로지 리더십 브랜드에 이렇게 영합한 거죠. 이렇게 저 라이딩한 그런 프리 라이딩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회사의 브랜드 리더십에 같이 싱크가 돼서 어떤 인더스트리 리더십을 가지는 그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같이 포지셔닝 하는 것도 퍼스널 브랜딩이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대도님께서 그 하이테크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선생님께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서서 발표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현재 IT 트렌드 변화는 굉장히 이제 뭐 SNS 다양한 채널들 그리고 뭐 웨어러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빠뜨리고는 우리가 저기 뭐 트렌드 변화를 얘기할 수 없는데요. 이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근시일 내에 과연 미래적으로 어떤 그 저희가 하이테크를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그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그 IT 트렌드는 퍼스널 컴퓨터였습니다. 누가 개인이 내가 PC를 가지고 있는가가 사실은 그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든지 그게 누구하고 뭐 이메일을 전달하고 하는데 그런 아주 초보 수준의 커넥티비티와 그 생산성 향상의 도구였다면 지금은 PC가 어떤 퍼스널 컴퓨팅의 형태로 진화를 하면서 그 시계도 컴퓨팅이고 스마트폰, 태블릿 모든 것에서 컴퓨팅인데 이 컴퓨팅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그 커넥티비티하고 컴퓨팅이 합해지면서 아까 우리가 여지껏 계속 얘기했던 그런 소통에 관련 기본적인 펀더멘탈 인프라스트럭처를 저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퍼스널 미디어라는 게 생겨나는 거는 저희가 찍은 그런 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기타 PC 이런 모든 걸 통해서 바로 전파되는 이제 그런 식인 거고요. 또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올린 쿠킹, 그 요리하는 그 비디오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그 요리를 보고 따라해본 사람들의 리스판스를 받아볼 수 있고 그 사람들하고 바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즉시성에 대한 얘기들하고 컴퓨팅이 퍼스널라이즈 되고 아까 이제 그 웰빙이 중요하다고 했고 일부러 막 그걸 본인이 기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 트레이닝 이런 거 다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본인의 건강이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건데 모든 트렌드가 옛날에는 어떤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디 가서 직접 이렇게 체크하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나의 웨어러블이 내 건강을 항상 체크해주고 병원에 안 가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서 모여져서 분석돼서 저에게 내려오고요. 제가 오늘 먹은 음식의 칼로리가 도대체 얼만큼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빅 트렌드, 어떤 퍼스널라이제이션 트렌드의 아주 빅한 그런 웨이브의 하나라고.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뭐 전화로만 이렇게 대화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소통의 폭이 좀 제한폭이 있었는데 좀 소통의 폭이 더 다양해지고 더 쉬워지다 보니까. 그렇죠. 아까 그죠? 보면 그 이제 요리를 통해서 소셜을 통해서 그 바운더리, 예술이나 뭐 문화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걸 통해서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걸 보였는데 그 경계가 그런 영역의 경계뿐만이 아니고 세대 간의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할아버지하고 뭐 손자가 같이 카카오톡하고 비디오 채팅하고 이런 것들 세대의 경계를 이어주는 그런 툴로서 결국은 IT가 사람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더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으면서 그 퍼스널라이제이션을 강화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그 IT 변화에 대해서 좀 짧게 저희가 이제 좀 내다볼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말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양하게 그 김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청년들이 과연 트렌드 코리아 그 리포트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좀 상기를 해주신다면요. 예, 아까 현대의 실패는 경쟁에서 지는 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실패한 데서 온다 이런 결론을 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이 트렌드와 사회 변화가 굉장히 빨라지고 급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젊은 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앞으로의 40년은 기성세대가 했던 지난 40년과는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것이 꼭 최신 유행하는 구두를 사서 신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내 경력과 커리어를 만들어 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진진한 고민과 성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 주변의 작은 움직임들, 코어의 움직임들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벌써 지금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벌써 30분이 좀 경과됐는데 이것으로서 2015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그 김난도 교수님께서는 작은 움직임도 소중하다.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움직임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샘킨 셰프님께서는 그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필라테스 그 박철원 강사님께서는 아름다움은 코어에서 나온다. 맞죠? 그리고 저기 대도수관님께서는 이제 개인이 브랜드다. 퍼스널 엔터테이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성사님께서는 세대를 뛰어넘어라. 결국에는 이제 세대를 뛰어넘으로써 저희가 다양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서로 연관없는 그런 각각의 분야에서 얻은 깨달음이겠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작은 움직임에 소중함을 느끼고 그것을 갖다가 세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초석을 만든다면 저희가 다 같이 어떻게 보면은 개혁을, 혁신을 이렇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작은 트랜지스터 10억 개가 모여서 비로소 하나의 코어가 완성이 됩니다. 그 하나의 코어는 컴퓨팅 두뇌가 되는 CPU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의 혁신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참여해주신 5분의 그 트렌드 메시지께 진짜로 정말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경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2015년 한 해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속해 있는 자리에서 트렌드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그런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기술로서 보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2015년 우리가 주목할 트렌드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5명의 메신저와 진행을 맡아주신 지용호 전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인텔코리아의 이희성 사장님, 지용호 전무님, 트렌드 메신저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분들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이전에 그 발표에 대한 내용도 좋고요. 여기 계신 저희 가족분과 이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 나눴던 그런 뭐 트렌드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질문 평소에 갖고 계셨던 것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나 할까요? 예, 저기 그것도 좀 중간에 해주시면 양태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아이뉴스 양태훈 기자입니다. 일단 제품 발표 축하드립니다. 일단 14나노 공장이 한 횟수를 넘어갔고 세계 최초 양산이라고 이제 보도자료 말씀을 하셨는데 경쟁사들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인텔에게 이 브로드웨이 공개가 가지는 의미가 어떤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횟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 스카이레이크에 대한 PC 업체들의 고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웨이를 적용해야 될지 아니면 스카이레이크를 적용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데, 이 스카이레이크 출시 시기랑 이 브로드웨이에 대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갖고 가실 건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성 사장님께서 답해 주시겠습니다. 네, 14나노 다른 회사들이 생산하는 거는 뭐 그 회사에도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벌써 이제 세대를 넘어서서 14나노를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9월에 벌써 이제 코어엠 발표하고 올 연말에 작년 연말에 벌써 코어엠 기반의 14나노 기반의 코어엠 기반은 브로이델 제품으로서 벌써 이제 시장에 출시를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올 1월에 벌써 몇 주 전에 벌써 삼성, LG 그 외에 다른 많은 파트너들이 제품들을 벌써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브로이델 제품군은 일단 올 상반기 내내 계속, 특히 이제 그 스카이레이크가 하반기에 어나운스되면서 제품으로 나오기가 이제 하반기 늦게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이제 리타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 시장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아카데믹스, 특히 이제 1, 2, 3월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 시기에 맞는 아주 좋은 제품들, 브로드웨이들이 잘 포지셔닝, 마켓 포지셔닝이 잘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로드웨이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는 특히 이례적으로
삼성, LG, ASUS, 아수스, HP, 레노버 등 7개 제조사에서 한꺼번에 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느 때보다 그 5세대 파워 제품의 제품 가짓수를 무엇보다 많이 경험을 하실 거고요. 그거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은 온앤 오프라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Q&A 세션은 이로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시나요? 네. 네, 저기 있으십니다. 김문기 기자님. 네, 아이투스의 김문 기자입니다. 일단 출시 축하드리고요. 제가 여쭤볼 거는 예전에 이제 PC들 보면은 와이브로 지원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인텔에서 이제 PC군뿐만 아니라 모바일 쪽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통신모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CES 때 굉장히 많은 파트너 업체들을 통해서 구현되는 모습을 봐서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모바일에서의 어떤 그런 통신 모뎀과 뭐 이런 AP 전략 뭐 이런 것들이 혹시 노트북군, 그러니까 PC군에서도 융합돼서 쓰일 수 없는지, 뭐 이를테면은 LTE를 지원하는 노트북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변화가 국내에서는 이제 딴 데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음에 그리고 브로드웨어과 관련해서 매출 목표라든지 판매량 목표 아니면 국내 목표 같은 게 있으면 그것까지 같이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판매 목표랑 사실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요. 모바일에 가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저희 그 LTE 모뎀들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CES에도 많이 런치되고 있고요. 작년부터 그 사업자들이 어떤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냐면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태블릿의 LTE, 그러니까 보통 태블릿이 그 와이파이 태블릿이 있고 LTE가 같이 LTE 플러스 와이파이 있는 태블릿이 있는데 기존의 와이파이 포션이 상당히 많았다가 작년부터 LTE가 같이 있는 이제 태블릿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태블릿뿐만 아니고 일반 노트북, 투인원 이런 쪽에서도 LTE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비자들 디맨드가 계속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예측이 아마 올해 거의 실현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신 테이블이었어요. 네, 다른 테이블에서 혹시 질문 매출의 목표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브로드웨어의 그 전환은 굉장히 빠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국경제 남윤선입니다. 오늘 내용은 좀 상관없을 수 있는데 모바일 AP는 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용 제품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지, 14나노 공정을 적용하는 모바일 AP도 계획이 있는지. 지금 CES 그 레노버 P90 같은 경우는 벌써 우리 무어필드랑 7260이 결합된 모델 했잖아요. 에이서 모델, 아수스 모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 기존의 AP 플러스 CP 이런 형태로 계속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는 저희가 TSMC에서 만들고 있지만 결국 인텔의 내부 공정에서 만드는 작업들을 미래에 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네, 강영석 기자님 맨 앞에. 그 기존 데스크탑 CPU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이후로는 뚜렷한 성능 향상이 성능 향상 폭 자체가 좀 더뎠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브로드웰 같은 경우도 이제 모바일도 마찬가지지만 큰 10%에서 20% 내외에서 이제 좀 성능 향상, 그러니까 PC 컴퓨팅 성능 자체는 그렇게 크게 향상되지 않은 걸로 제가 좀 알고는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좀 데스크탑 CPU에서는 어느 정도 좀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향후 이런 익스트림 계열의 CPU 혹시 출시 계획도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실은 저희가 하반기에 45W 기반의 하이퍼포먼스 데스크탑 제품을 계속 낸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 모바일 제품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제품에서도 지금 보시면 그 그래픽 코어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많은 면적에 저희가 그래픽 퍼포먼스 향상에 엄청난 이제 그걸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데스크탑 플랫폼 중에서 그 인티그레이트 그래픽을, 내부 그래픽을 사용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기존까지만 해도 그 외장형 그래픽을 이제 많이 사용하던 트렌드에서 데스크탑마저도 내장 그래픽으로 가는, 왜냐면 저렇게 계속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계속 진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K-SKU 같은 익스트림 SKU는 아까도 말했지만 게이머나 그 엔수지에 세그먼트 고객들을 위해서 계속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서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과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운 식사 시간으로 행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